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자, 내일 이 시간이면 FOMC가 지나간 충격 혹은 안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직전까지는 우리가 섣부르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죠. 하지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전략도 안 세우고 놀고 있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든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그 전에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죠.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탓에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크게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또 한 번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유가는 이제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내려오면서 전쟁 발발 당시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덕분에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들은 이 FOMC 회의 결과와 향후의 금리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자금이 다시 한번 유출되는 모습이라 내용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퍼리퀴드의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금 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하루 만에 6,48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다시 한번 발생됐습니다. 유입으로 돌아서나 싶었던 자금 흐름이 다시 한번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보면 세계 최대 비트코인 펀드인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1억 2,400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순유출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블랙록의 아이비트는 6,64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고요. 아크인베스트, 모건 스탠리의 ETF도 자금 유입을 기록해서 운용사별로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앞서 얘기했었던 그레이스케일과 또 피델리티 등의 주요 ETF에서 자금 이탈이 발생하면서 일부 ETF의 유입만으로는 이 전체 시장의 유출 압력을 상쇄하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자금 이동을 두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박스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 결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제도권 자금을 끌어들이는 핵심 통로가 된 건 맞는 말이지만요. 동시에 기관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의 방향이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됐다는 게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스로 이 ETF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팔로우업을 해보시면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들 조금 더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통합 ETF 출시 계획을 철회를 했고요. 그 대신 하이퍼리퀴드를 500만 달러 이상 추가 매수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와이즈는 SEC에 제출을 했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통합 ETF 등록 신청을 공식 철회했고 기존의 개별 ETF 상품 운영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ETF 시장의 경쟁 심화 그리고 기존 상품의 자금 흐름 변화가 이번 전략 수정의 주요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최근에 약 518만 달러 규모의 하이퍼리퀴드를 추가 매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보유량을 42만 8천 개 이상으로 늘렸고요. 평가액은 3천만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제는 비트와이즈의 네 번째 핵심 보유 자산으로 이 하이퍼리퀴드가 자리를 잡게 된 건데요. 최근에 하이퍼리퀴드의 기세를 보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하이퍼리퀴드 여러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이 비트코인은 조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71% 하락하면서 65,600달러대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이제는 65,000에서 67,000 이 새로운 박스권을 조금 형성해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다시 한번 오름세 보여줍니다. 0.16% 소폭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XRP 1.72%, 솔라나까지 약간은 조금 어제보다는 밀리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슈로도 만나봤었던 하이퍼리퀴드 오늘도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짙은 녹색 띠면서 10%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힘이 남아있는 코인들은 알트단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시장의 힘을 이겨내는 그런 방향들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와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또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전문가 김동환입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코인과 그리고 히든 주식 종목까지 수익이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참 따뜻하게 보냈는데요. 이제 현재 FOMC 관련해가지고 현재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도 현재 저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과 대응 전략들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들어서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내일 같은 변동성을 앞두고 있을 때는 섣부르게 예측을 해서 미리 들어가 있기보다는 방향성이 결정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우리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확실한 방법들 전문가님이 세심하게 짚어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오늘 한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주에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이전 저점을 지켜주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이제 언급해드렸던 이 차트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1번과 2번 참 친절하게 이렇게 잘 적어왔죠. 이제 단기 저점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61.2K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까지 노릴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58.2K 지금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중요한 지지권을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반등 시나리오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방향만 맞추려고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방향을 맞춘다기보다는 어느 가격이 시장의 기준점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 흐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이 구간은 꼭 지켜야 되는데 여길 지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구간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일단 단기 저점으로 61.2K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보다도 사실 전문가님은 58.2K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이 위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비트코인인 만큼 이 위에서의 접근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와는 조금 또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다시 한번 세워봐야겠죠. 지금 차트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5에서 67 이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일 새벽이면은 이 흐름이 조금 깨지게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FOMC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 거에 대해 가지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늘 비트코인을 보면은 지지와 저항선을 항상 늘 두고 오죠. 네. 이 지지와 저항선을 보고 이탈 시에 움직이더라도 늦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64K 이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66, 67 제일 중요한 부분이나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세 가지를 조금 들고 왔는데 이제 첫 번째는 64.5 이하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이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64K. 만약에 이 파란색 제가 체크드렸던 이 지지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눌림목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번 주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대로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을 가져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음 목표로는 제가 67.2나 68K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여기 구간에서 저항 매물대가 심하기 때문에 맞고 내려올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기다렸다가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항상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만 알고 있더라도 시장 대응이 훨씬 더 쉬워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목방에 입장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새벽에 나올 FOMC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종목방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64.5K 여기 위에 있다면 일단은 상승 우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66, 67K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4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락 우위가 된다. 전문가님 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흐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펼쳐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밤 사이에는 다시 한번 변동성 나타난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실시간 대응 전략들 챙겨주실 예정이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어느 라인에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지금 영역에서는 매물대 자체가 엄청나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야지만 충분히 저항을 뚫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일봉 차트를 좀 들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4시간봉 차트인데 4시간봉이 단기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일봉은 사실상 큰 방향을 보는 차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일봉 차트를 들고 왔던 이유가 이렇게 저항받았던 82K 부근에서 형성되었던 조정 추세선과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현재 구간에 지금 맞닥뜨렸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지가 이어지다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68K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으로 저는 대응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세 가지를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64.5K를 지켜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단 목표인 68K에서 70K에서 저항 부분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항 부분이 나왔을 때 58.2K 최종 방어선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시면은 매매에 대한 근거라든지 뭐 반입방법 전략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기준점이 있는 투자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대응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도 조금 중요한 기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이랑 다시 한번 만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충분히 저항을 받고 내려올 법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보자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최근에 우리 시장 안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잘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하면서 여기서 계속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세워보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계신 건데요. 수요일 방송 늘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더 기다리시는 이유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전략들 세워주고 있으신데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가 나타났거든요. 어떤 종목이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주식을 안 하면은 포모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런 포모를 조금 해소시켜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늘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코인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투자 관련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늘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방에서 이제 지금 주식 종목을 좀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조금 어디 쪽 전문가인지 헷갈릴 그러니까요. 정도로 주객 사실 정도 좀 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바쁜 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 구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저번 방송에서 좀 따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종목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다 언급을 해드렸던 이유가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KMW라는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기업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종목방에서 공유가 될 겁니다. KMW 해가지고 지금 13% 수익이 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5,800원 현재가에 이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반익반문 전략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이라든지 그리고 반익반문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같이 다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종목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주식 종목 안에서의 히든 종목 KMW 만나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3%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요즘 코인 시장에서는 10% 이상의 수익 내는 것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주식을 병행하는 전략들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히든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러면 코인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그럼 지난주에 히든 코인은 주식만 오른 거 아니냐? 우리는 코인 방송인데 코인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저번 방송을 보시고 이제 종목방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오. 이제 이거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사실상 추가적인 힌트를 조금 많이 드렸죠. 이제 솔라나 관련된 그쵸. 종목도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토라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서 이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조금 제 운이 좋게도 조금 수익이 25%까지 총 수익이 났고요. 이제 798원에 진입이 들어갔던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쉬운 거는 사실상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쵸. 지금 맞죠. 그런데 사실상 머리 꼭대기에 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자금이 지키면서 얼만큼 수익을 안전하게 들고 가는지가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익 반문 전략으로 총 25%까지 수익이 났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또 재미있는 거는 KMW도 그렇고 뭐 지토도 그렇고 늦었다 했었을 때 다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오. 그래서 제가 그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인 그 오라클 종목 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AI 섹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다음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지금 제가 구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준비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조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 코인 바로 지토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많이 끌어간 코인을 꼽아라 라고 하면은 지토
지토 당연히 세 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은데요. 이 지토를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히든 코인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정보방 안에서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 올라가는 코인들 전문가님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으시니까 오늘 방송 통해 히든 코인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 타임 되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히든 종목과 히든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차례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먼저 히든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주식안에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도 같이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항상 늘 들고 오는 기업 자료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방에서 제가 이 자료를 남겨드리고 있고 대응 전략까지 다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전략도 다 나와 있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 기준까지 나와 있죠. 이제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바닥권 구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떨어졌는지 이제 제가 오늘 또 봐야 되는데 이제 장이 열리고부터 이 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매집이 들어갈 거고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재평가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입이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손익비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 전략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상 수익률은 제가 조금 스윙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19만 원 적혀 있죠.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70% 가까지는 제가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손절이 나도 분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절이 나도 7% 안팎입니다. 그런데 수익 부분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국내 주식 종목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종목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이 정보도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히든 주식 종목부터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국내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특별히 국내에 집중해서 가져오셨는데요. 지금 차트상에서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 바로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매집이 충분히 이뤄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전략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전문가님이 자세한 타이밍, 자세한 타점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보방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히든 코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코인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코인이 또 한 번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일단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알트 쪽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계속 들고 오는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공통점이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펌핑이 나오는 자리에서 진입이 들어가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자고 하면은 이제 앞전에 사실 수익을 보고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펌핑이 잘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진입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거는 15%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사실상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갈 거다라고 기다릴 때가 아니고요. 정리할 종목은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도 구성을 해가지고 자금을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순환 매도는 섹터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스윙으로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 단타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종목방에 입장을 하신다고 하면 자금에 맞게끔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도 따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방에 입장하셔서 오늘 히든 코인 그리고 주식 종목까지 같이 받아보시면서 수익률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단기적으로 15% 정도 바라본다라고 하시니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